자, 이번엔 811번 복리후생비 계정에 현금 적요 8번 등록된 내용을 야근식 때의 현금 지급으로 수정하시오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먼저 계정화물 및 적요 등록에서 811번으로 가고, 자, 여기에서 코드 번호 아무 곳이나 클릭해서 811번을 클릭하시면 복리후생비로 왔죠. 자, 여기에서 이번에 현금 적요를 이야기했으니까 아래 빈칸에 우리 9번 야근식 때 현금 지급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이 번호는 꼭 번호 순서대로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제가 여기에 9번 야근식 때 미지급이라고 썼어요. 아래 대체 적요에다가. 그리고 나서 내가 예를 들어 5번을 또 만들고 싶어서 직원 회식 때 보통 예금 지급이라고 썼어요. 그럼 지금 5번을 쓰게 되면 내가 엔터를 치는 순간 번호가 빠른 순서대로 자동으로 바뀌죠. 지금 제가 얘를 뒤에 썼는데 자동으로 번호 순서대로 바뀌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꼭 다음 번호를 써야 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쓰고 싶은 번호를 쓰는 거고 시험에서 말하는 번호를 쓰는 거지 꼭 다음 번호를 써야 된다는 그런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자, 다음은 우리 4번의 유형자산 분류의 다음의 계정 과목을 추가로 등록하시오 라고 적혀 있는데, 자 얘는 문제가 두 개인 거예요. 이거하고 얘하고 이 두 개를 이제 지시를 한 건데, 자, 첫 번째는 197번의 코드 번호에 시설 장치라고 등록을 하는데 성격이 삼각이라는 건 사용하면 달아서 얘가 가치가 떨어지는 걸 삼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사용하고 가치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걸 표현해야 되는데 그게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해서 얘를 서로 관계되는 코드 번호로 보면 지금 얘가 197번으로 만들 건데 관계 코드를 197번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외상매출금이나 받을어음이나 건물이나 비품 입력할 때 썼던 그런 형식의 계정 과목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자 먼저 197번 시설장치부터 먼저 만들게요. 자, 197번 빈칸이네요.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을 자, 우리는 시설장치로, 그리고 성격은 뭐 삼각이라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삼각으로 하고, 그럼 우리 첫 번째 197번 만들려고 한 건 다 된 거죠. 그럼 이제 217번은 여기에 보이네요. 그럼 여기 217번에 우리 이름을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쓰고, 자, 지금 현재는 관계 코드라는 부분이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성격을 차감으로 바꾸시면 여기에 커서가 들어가게 돼요. 성격을 차감으로 바꾸면, 그럼 이 관계 코드에서 자, F2번 누르시면 방금 만들었던 197번 시설 장치라고 있죠. 지금 197번하고 관계 계정 만들 거니까 얘를 선택해 주시면 이제 이것까지 지금 감가상각 누계액 이 번호가 197번 이 시설 장치하고 연결된 거다라고 서로 엮어주는 방식인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것보다
지금 차감 계정 만드는 방식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나중에 우리 시험 때에 얘를 가지고 사용하기도 하고 뭐 미래 여러분들이 더 높은 급수 공부하시면 이 계정 과목을 만들어 쓰라고 할 거예요. 그때 만들었을 때에 차감 계정을 만들도록 시킬 거니까 그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이 끝이 났고, 자 이제 우리 419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재무상태표가 있어요. 그럼 지금 이번에도 정기분 재무제표 등을 수정할 거기 때문에 2019년 12월 31일 현재라고 해서 똑같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렇게 T자를 해서 잘라서 좌측은 우리 자산들이 들어가 있고 우측은 부채와 자본이 들어가 있도록 똑같이 이렇게 재무상태표는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입력하는 것도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자, 재무상태표를 들어가 보면 처음 보여주는 그림은 조금 틀려요. 자, 이번엔 정기분 재무제표는 이쪽에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클릭을 하면 자, 우리 스마트 A 프로그램에서 정기분 재무상태표 할 때는 합계가 이렇게 T 계정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고 입력하는 걸 쭉 아래로 자산, 부채, 자본 순서로 입력했는데 여기는 우리가 입력하는 걸 자산, 부채, 자본으로 이렇게 나눠 놨고 우측에 보여주는 합계를 그냥 세로로 자산, 부채, 자본으로 보여주도록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을 시켜준 거예요. 그럼 우린 자산은 왼쪽 이쪽에만 쓰면 되고 부채, 자본은 오른쪽에 써줄 거예요. 자, 입력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첫 번째 현금 쓰려면 F2번 눌러서 현금이라고 쓰면 현금이라는 글자가 나오도록 되는 거 하고 그리고 금액도 550만 원이면 5500에 플러스 키를 누르시면 03개 붙는 것도 똑같고 그죠? 또 당좌 예금이라는 글자에서 당좌 두자 정도를 치면 얘는 두자 넘어가도 오류는 안 나요. 그러면 이 글자가 있는 계정 과목이 나오고 그리고 금액 25 플러스 플러스 지금 이 앞이랑 똑같다라는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또 코드 번호 안다. 보통 예금 그러면 코드 번호 치면 계정 과목이 나올 거고 금액은 1800이다. 그럼 사용 방법에 차이점이 없죠. 입력하는 방식에 대해서 앞에서 F2번 하든 한글로 두자를 쓰든 뭐 그렇게 써서 그냥 금액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K랩 프로그램이 그 스마트 A 프로그램보다는 조금 늦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금 만드는 시기로 하면 한참 늦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뭐 같은 사람이 만들었다 하더라도 조금 불편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신경을 써뒀어요. 자, 그거의 예가 뭐냐면 자, 우리 이 외상 매출금 기억나시죠? 2,580만 원인데 이 돈 못 받을 것 같다 라고 쓰면 오른쪽 금액으로 인식을 할 건데 그때 자기 짝지를 제가 다음 번호 써라 이런 표현을 썼죠. 그런데 자, 이번에 얘를 외상 매출금이라고 쓰고 그리고 나서 대손 충당금 쓰려고 대손이라고 써보면 뭐 똑같이 대손 충당금 많이 나오는 건 똑같은데 우리 K랩 프로그램은 오른쪽 참고에 얘 짝지들을 적어줘요. 그럼 지금 얘가 외상매출금 거니까 외상매출금 짝지를 선택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 앞에 스마트 A에서는 대손이라고 치면 이렇게만 나오니까 제가 다음 보너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근데 K랩에서는 오른쪽에 자기 짝지를 주니까 어차피 짝지니까 다음 번호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그래도
이렇게 친 경우에 자기 짝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편리함이 좀 있긴 해요. 그럼 얘도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25만 8천 원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지금 얘는 사용하는 방법이 틀린 게 없기 때문에 자, 우리 다시 이제 얘네들을 보고 여기 자산만, 그럼 왼쪽에 있는 거는 이 두 개만 입력하면 되죠. 왼쪽에 지금 우리 외상매출금, 바드럼,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얘네들은 왼쪽만 쓰면 오른쪽 금액으로 인식한다라고 표현을 해둔 거예요. 그럼 얘 입력하실 때에 꼭 자기 짝지를 써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에 감가상각 누계액도 쓰면은 자기 짝지가 뭐 건물이다, 기계장치다, 차량 운반구다, 비품이다 다 적혀 있죠. 그럼 우린 꼭 자기 짝지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자산만 쭉 입력을 해 볼게요. 각자 쭉 입력을 할게요. 입력이 다 되신 분은 여기 차변 합계 적혀 있는 곳 있죠. 이 차변 합계가 우리 자산의 총계하고 일치한지를 확인을 하시면 돼요. 차변의 합계 금액하고 우리 제가 드린 교재 파일에 자산의 총계하고 일치하면 정확하게 입력을 하신 거예요. 입력 되셨나요? 자, 이제 부채할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부채로 가서 자, 부채에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는 조금 입력하는 방식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뭐 선수금,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 이건 똑같으니까 그냥 지금 여기까지만, 아이고 또 제가 실수했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11색 글씨 5개 있죠. 그것만 먼저 입력을 해보세요.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좀 볼게요. 자, 먼저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자, 이 개정 과목은 아주 이거에 대한 설명들은 제가 일일이 다 드릴 거예요. 얘는 직원들 퇴직금 모아뒀다라는 그런 개념하고 비슷한 건데, 근데 우리는 제조업인데 제조업은 철저하게 공장을 운영했기 때문에 들어간 돈은 별도로 다 모아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공장을 운영했기 때문에 공장 직원들 월급이든 퇴직금이든 경조사비든 공장 전기세든 원재료비든 전부 다 모아놓고 그 돈이랑 물건 내가 사와서 팔 때랑 두 개를 비교했는데 공장 운영하는 게 돈 더 많이 들어가면 공장 문 닫아야 될 거잖아요. 그죠? 우리 직원이 올해 100명이 결혼을 했어요. 그것도 공장 운영했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공장이 들어간 거는 따로 전부 다 모아두고, 하지만 영업사원이 혹은 사무직 직원이 경조사가 일어나는 거는 내가 제조업을 안 하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분리해서 우리는 관리할 거라는 거예요. 공장 운영했기 때문에 들어간 건 무조건 따로 분리를 해야 돼요. 우스갯소리로 공장 직원들이 월급 높여달래, 퇴직금 높아져, 그러면 경영자 입장에서 무조건 그냥 중국에서 물건 사온 거하고 이 공장 운영했을 때하고 똑같은 물건인데 돈 많이 들어가면 공장은 바로 폐쇄해요. 그거는 노동부에서 아무 말 안 해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요. 그럼 이 퇴직금도 구분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지금 전체가 1억이라는 건데 재무상태표에서는, 그럼 이제 우리 파일 아래에 보시면 퇴직급여 총당부채가 제조 부분 공장 직원들께 500만 원이고, 그리고 판관비가 사무직이나 영업직 사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퇴직금이 5천만 원 반반 되어서 지금 퇴직급여 총당부채가 1억 원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선택을 하면 이번에는 자, 아래쪽에 커서가 들어왔죠. 여기에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아래쪽에 우리는 제조업이지 도급 보관 분양 운송회사는 아니에요. 그럼 이 세 개는 쓸 일이 없고, 이 네 개는 쓸 일이 없고, 제조하고 여기 판관비 쪽에 5천만 원씩 써서 합쳐져서 여기에 1억이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 5천만 원이다. 그리고 판관비에 5천만 원이다. 이렇게 써서 여기에 1억이 들어가도록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여기 아래쪽 내려갈 거면 코드 번호 클릭하고 엔터 치면 다시 아래쪽으로 진입이 돼요. 그럼 그렇게 해서 금액이 내가 실수가 되었거나 하면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 이제 입력할 거 몇 개 없네요. 자, 자본금하고 그리고 우리 자문에서 이익준비금하고 그리고 우리 교재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적혀 있죠. 그걸 우리는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해서 써주면, 자,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 자산의 총계와 부채 자본의 총계가 서로 일치하죠. 여기에 만약에 대차 차익이 나온다면 우리가 작업을 뭔가를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정확하게 입력이 끝난 거예요. 자, 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 자, 이번엔 전기분 원가 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422페이지로 가서 자, 제조원가 명세서에
자, 이건 제조업에서만 작성을 하는 거예요. 제조업에서만. 그럼 제조업에서는 원재료를 사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럼 원재료 산 거와 생산부 직원들의 월급, 그걸 우리 임금이라고 표현할 거고, 그리고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간 돈만 따로 모아서 물건 만드는 데에 총 원가가 이번 기간, 회계 기간 동안 얼마 들어갔는지를 우리가 정리해 두는 우리 장부가 제조원가 명세서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입력하기 위해서, 자, 얘도 전기분이니까 전기분 원가 명세서로 가서, 자, 아래쪽에 여기 전기분 원가 명세서로 가시고, 자, 지금 첫 시작할 때 팝업 창이 뜨죠. 시험 때는 절대 창이 안 떠요. 자, 그럼 이제 원가를 어떻게 통지할 거냐라는 건데, 그건 여기 업종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조, 도급, 보관, 분양, 운송. 그럼 우리 회사는 우리 뭐 도급, 보관, 분양, 운송 이런 회사가 아니고 제조업이에요. 그러면 이 제조업만 사용이 되도록 활성화를 시키면 되겠죠. 전부 다 사용요부에 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제조만 여기에 열어 맞춰 주시면 돼요. 그럼 열어 맞추는 건 아래 편집이라고 있죠. 자, 그럼 편집 버튼을 클릭하고, 그럼 이제 여기에 커서들이 들어가요. 여기에 제조 라인만 열라고 만들고, 제조 라인만 열라고 만든 후에 다시 아래에 편집 눌렀던 위치에 선택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선택을 클릭하면 이제 얘만 열라고 설정이 되었죠. 이 상황에서 확인 누르시면 이제 얘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진입이 될 거예요. 자, 이 창이 뜨는 건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왜 떴는지는 이해하실 거니까. 자, 그럼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이 진한색 글씨들이 있죠. 이 진한색 글씨들이 지금 여기에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단기총 제조비용 이것들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진한색 글씨는 합계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열한색 글씨를 쓰는데, 자, 이 원재료가 우리가 상품 사왔을 때 했던 것처럼 시작할 때 원재료가 얼마치 있었는데 단기의 원재료를 이 금액만큼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말에 원재료가 750만원 이 금액 남아있으면 나머진 다 썼겠죠. 썼으니까 이만큼만 남았겠지. 그렇게 해서 우리 원재료비가 얼마다라고 이렇게 컴퓨터가 인식하는 방식을 쓸 거예요. 그럼 얘도 우리 계정 과목이 아니라 원재료비라는 걸 치면 팝업 창이 뜰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우리가 원재료비라는 걸 해서 원재료비를 확인하시면, 자, 똑같이 팝업 창이 뜨는데,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교재 보고 기초 원재료가 4,875만 원이 있고 단기 원재료 매입액이 3억 9,485만 원치 있다. 그리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 책에 750만 원 적혀 있는데 750 들어와 있죠. 그죠? 그리고 수정하려고 내가 금액을 지금 쳐봐도 금액이 안 들어갈 거예요. 이건 우리 원재료라든지 제공품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상품은 기말에 얼마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재무상태표에서 지금 제품 이만큼 있고 원재료 이 금액만큼 있고 제공품 이 금액만큼 있다라고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쓰면 여기에 있는 게 지금 이쪽으로 반영이 되도록 하는 거지, 여기에서 금액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금액을 써서 재무상태표가 바뀌면 차익이 자기 마음대로 계속 차익이 나게 되겠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 정확하게 맞춰서 수정하면 여기에 금액이 바뀌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확인 누르면 우리 책이랑 원재료비랑 금액이
일치하게 되어 있는 걸 이제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도 방금 그 메뉴 다시 들어갈 거면 코드 번호 치고 확인을 엔터 치시거나 아니면 금액을 누르면 다시 팝업 창이 열려서 다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노무비에 보면 임금 하나만 있네요. 노무비는 임금 하나만. 아이고, 그러면 자, 여기에 임금이라고 치시고, 아이고, 임금이라고 치시고 금액 2억 4,800만 원이다. 다음, 자, 경비에 복리후생비부터 9번에 소모품비까지 있는 애들 있죠. 얘는 우리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에서 계정과목 쓸 때랑 방법 똑같아요. 그래서 이 9개를 계정과목하고 옆에 금액하고를 그냥 쭉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경비까지 다 입력이 되신 분은 여기 단기총 제조 비용하고 우리 교재 로마 숫자 4번에 단기총 제조 비용하고 일치한지를 보고 일치하면 정확하게 입력 잘 하신 거예요. 몇 번 입력해 보니까 입력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다음 우리 교재 파일을 보면 이번엔 연한 글씨가 없네요. 다 진한 글씨죠. 근데 지금 이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걸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 금액은 우리가 입력한 거하고 금액이 일치하지가 않죠. 자, 그 이유는 제가 진한 색은 오른쪽에 있다라고 했는데 이 진한색 글씨 중에서 보시면 기초 제공품 재고액이 3,200만 원 있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480만 원 있고 이렇게 적혀 있죠. 진한색 글씨에. 그럼 이 우리 프로그램에도 기초 제공품 재고액이 있는데 얘도 금액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칸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기초 제공품 재고액에 3,200만 원이다라고 쓰고 여기 직접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내가 입력 안 했지만 기말에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재고는 우리가 여기에 써둔 금액이 반영되기 때문에 따로 쓰지 않고 재무상태표에서 한 번에 일괄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얘까지 다 들어가 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하고 일치하면 정확하게 잘 입력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전기분 원가 명세서 작성이 끝이 났고 다음 이제 전기분 손익계산서 425페이지
손익계산서도 뭐 똑같은데 근데 얘는 지금 양이 많아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다시 연결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표준 손익계산서도 보면 좌측 쭉 끝까지 내려왔다가 오른쪽 쭉 내려왔다. 그래서 몇 페이지 적혀 있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럼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뭐 매출 총익, 판관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얘도 입력을 할 건데 차이가 있다면 우리 지금 상기업에서는 우리가 상품을 샀기 때문에 우리 이 앞에 우리 가지고 있는 교재예요. 그럼 상품은 우리가 처음 얼마 있었고 얼마치 사왔고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런데 제조업은 우리가 기초가 얼마치 있었는데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방금 우리가 공장에서 만든 이 금액 있죠. 공장에서 만든 게 이제 매장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사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금액이 이제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상기업은 사오는 거고 제조업은 공장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현의 차이가 여기는 매입이 아니고 단기에 제품 만드는데 돈이 들어왔다는 들어간 돈이 여기에 들어온다 보시면 돼요. 근데 얘도 원리는 똑같이 단기 기초에 있었던 재고 금액하고 단기에 만드는데 들어간 돈하고 합친 금액에 기말에 제품이 얼마치 남아 있다라고 하면 그거 빼면 제품을 판 거에 대한 가격 원가다라고 컴퓨터가 산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거 우리가 그대로 입력을 해보면 제품 매출액, 매출 원가를 할 건데 자, 먼저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클릭을 하고 자, 메뉴 여기에 정기분 손익계산서 있죠. 자, 여기에서는 정기분 손익계산서는 순서는 똑같은데 부호를 앞에 마이너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따로 안 적어주고 뒤쪽에다가 조금 소심하게 적어뒀을 뿐이지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공식으로 쓸 거예요. 이런 문제 풀 때 K랩이든 우리 스마트에이든 두 시험 다 여러분한테 나중에 이거 물어보거나 아니면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거나 이걸 물어볼 거예요. 그럼 어느 위치인지 내가 인지가 안 되면 이 메뉴들을 열어보시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는 이번엔 제품 매출이에요. 그러면 제품 매출이다라고 쓰고 제품 매출 액정인데 액정은 틀린 거고 금액은 12요. 1200 플러스 자, 우리 금액은 이렇게 올라가요. 금액이 자 보시면 1100만 10억 조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1억이다라고 하면 1억이라고 만약에 말을 하면 100만 나오고 플러스가 한 번 두 번만 붙으면 1억이 될 거예요. 그럼 10억이라 그러면 지금 10이 9개만 붙으면 되겠죠. 자, 지금은 제가 여러분한테 그냥 이렇게 표현해 드리는데 나중에 여러분 가시면 일반적인 제조기업은 매출액이 1년에 한 7, 80억 원 최소한 돼요. 그러면 공 조심해서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컴마 단위로 공 보는 거 눈으로 익히셔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험을 위해서는 뭐 금액 엄청 안 큰데 몇 억밖에 안 나오는데 나중에 회사 가시면 깜짝 놀래요.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내 거래처가 식당이면 몇 천만 원이 움직이는데 갑자기 제조업이나 이상원 하나 들어오면 몇십억이 움직이는데 금액이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럼 콤마 잘 찍어서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얘는 12억이다 라고 썼고 다음 제품 매출 원가라고 해서 자, 제품 매출 원가에 확인 누르시면 팝업 창이 뜨죠. 그럼 이 팝업 창에 기초 제품 재고에
450만 원. 그리고 방금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만들었던 단기 제품 제조원가 8억 6,525만 원. 그리고 기말 제품 재고액은 우리가 처음 작성했던 재무상태표에서 처음 작성했던 우리 재무상태표에서 제품 입력한 이 금액이 지금 여기에도 어김없이 똑같이 들어온 거예요. 자, 지금은 그냥 구경만 하는데 나중에 저와 같이 이제 회계일급 규칙 문제 풀어보고 할 때 정리해 드릴 거예요. 지금 얘네들 여기서 수정한다 해서 반영해야 된다는 걸 아는지 테스트 문제로 4점짜리로 나올 거예요. 얘네들이. 자, 그럼 이제 우리 매출 원가는 끝났고, 매출 원가 교재하고 일치하죠. 자, 그럼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여기에 급여부터 교육 훈련비까지 있네요. 자, 얘네들도 한 번에 쭉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한 번에 쭉 다 입력을 해버리세요. 입력하신 분들은 일단 영업이익이 교재하고 일치한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입력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영업이익이 일치하면 영업외 수익, 이자 수익 써주고 이자 비용 이걸 써줘야 되겠죠. 그래야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자 수익이 1,036만 원이고 이자 비용이 2,152만 원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에도 당연히 법인세는 진한색 되어 있지만 우리는 계정 과목으로 이제 법인세 등 법인세 비용 같은 글자예요. 그래서 여기는 법인세 비용 적혀 있어도 같은 글자니까 이렇게 써서 마지막 당기 순이익이 지금 내가 입력한 이 금액이랑 우리 파일에 있는 당기 순이익이랑 일치한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번엔 이 부분을 좀 볼게요. 우리 이제 앞으로 수업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잘 보세요. 자, 이 바로 앞에 좌우 같이 원가 명세서라는 걸 작성을 했었죠. 그리고 방금 저하고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죠? 그럼 원가 명세서가 있고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자, 얘 둘을 가지고 좀 특징을 좀 보자는 거예요. 자,
원가 명세서에 있는 거 보면 앞번호가 전부 다 500번대로 적혀 있죠. 500번대로 전부 다 적혀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전부 다 500번대로 적혀 있고, 우리 손익계산서에서 판관비라고 하면서 썼던 애들은 전부 다 800번대로 적혀 있어요. 800번대로. 지금 이렇게 규칙이 나눠져 있는 게, 컴퓨터가 얘가 공장에서 발생한 건지 사무실이 있어서 판매하거나 관리하면서 발생한 건지 컴퓨터가 인공지능으로 인지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돈이 들어가면 구분을 해서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글자 보시면 복리후생비 두 개 보이시죠? 똑같은 글자. 그럼 얘는 511번, 얘는 811번이죠. 그죠? 자, 복리후생비가 직원들 복리후생 해주는 건데, 예를 들어 회식비를 내줬어요. 회식비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공장 직원이 예를 들어서 60명이고 본사 직원이 40명이에요. 그러면 공장 있었기 때문에 들어간 60명치의 공장 직원 때문에 500번대 복리후생비로 600만 원 써야 되고, 공장 없어도 들어갔던 돈 400만 원은 800번대로 우리가 구분해서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세금을 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글자 있죠? 세금과 공가. 세금도 본사 건물 세금이냐 공장 건물 세금이냐, 공장 화물차 자동차세냐 아니면 본사 영업부 승용차 자동차세냐, 이걸 우리가 구분해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500번 800번을 꼭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구분해야지 되는 계정 과목을 설명할 때는 그래서 아래에다가 500, 800이라는 번호를 쓸 거예요. 뒤에는 똑같은 거니까. 지금 쓰는 계정 과목 보험료든 자동차 보험이 공장 화물차 보험료냐 아니면 대표이사 승용차 보험료나, 이렇게 뒤에 21번은 똑같은데 500번, 800번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저하고 이제 내일부터 공부하게 될 계정 과목이라는 걸 쓸 때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보험료라고 치려고 하면 이렇게 여러 개가 보여요. 보험료가. 그럼 아무거나 쓰면 틀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똑같은 글자인데 500번대를 써야 되는지 800번대를 써야 되는지를 제가 적어 줄 거예요. 선택을 할 필요가 없는 거는 안 적어 줄 거고,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는 제가 표시를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 표시해 주는 거에 대한 의미가 나중에 여기에서 구분을 안 하면 틀려요. 시험 문제 실기에 임력시 유의사항 첫 번째 그 종이 우리 임력시 유의사항 적혀 있는 곳에 이 500번 800번 맞춰서 안 맞추면 틀렸다고 하겠다라고 대놓고 적어 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4개 시험 중에 3개 시험이 그래요. 한 개는 500번이 없어요. 그냥 800번만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 처음부터 500, 800 구분을 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럼 이 규칙은 지금 우리 어느 시험이든 간에 다 똑같이 지금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여기 있지. 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제조 원가는 500번대를 쓰고 판매 관리비는 800번대 번호를 쓰겠다고 컴퓨터가 인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500번대 800번대. 그럼 지금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 스마트에 먼저 다뤘던 이 내용도 우리 물건 만드는 이건 몇 주 원가고, 제조는 500번대 501번부터 600번이고, 얘도 판관비는 800번 1번부터 900번까지라고 똑같은 규칙을 다 가지고 있죠. 심지어는 우리 영업활동하고 관련이 없으면 영업의 수익 비용이 900번대 쓰겠다라는 것도 똑같이 얘네들이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영업의 수익 비용은 900번대를 쓰겠다는 규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입력해야 되는지 공부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그걸 이제 컴퓨터에 입력할 때에 선택을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500번, 800번 이야기를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어느 순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얘네는 공장 때문에 쓴 거구나. 얘는 공장이 없어도 써야 되는 거니까 우리 800번 대 쓰는구나. 또 제가 혹은 900번이에요. 얘는 영업활동하고 관련 없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글로 쓸 때는 900이라 쓰는 건 우리 판매하거나 물건 만드는 거와 상관없이 쓸데없는 짓 하다가 돈 나간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영업 외적인 거다라고 제가 표현하면서 900이라는 숫자를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번호대를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또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합시다. 쉬었다 할게요.